네, 시청자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많이 굳이 덥네요. 네, 여러분 건강관리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오늘 시장 자체가 또 증시는 플러스가 좀 낮지만 하락하는 종목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근 한 달 동안에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이 정말 월등하게 많은 적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증시는 좀 좋아 보였지만 지수 포인트로 봤을 때는 명백하게 오늘은 좀 약간 하락장이었던 분위기였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어쨌든 증시로고 놓고 봤을 때는 아직은 이제 끝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끝나지 않는 스토리, 우리가 또 내일 또 어떤 종목들을 또 팔고 어떤 종목들을 또 사야 될지 우리 유나 아나운서와 함께 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더라고요. 네, 굉장히 네. 더워요. 매니저님 오늘도 시원하게 티셔츠 네. 입어주셨네요. 이렇게 안 입으면 못 오겠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더워가지고 숨이 약간 턱턱 막히던데, 자, 어쨌든 오늘 시장도 지수 포인트는 좋았는데 약간 좀 숨이 턱턱 막히는 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오늘도 애프터 마켓에서 또 어떤 종목들 위주로 또 특징적으로 움직이는지 우리 또 유나 아나운서가 또 한 종목 또 픽해 주시죠. 네, 가장 먼저 펩트론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애프터마켓에서 갑자기 상승 전환하면서 이제 네.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쵸. 찾아보니까 239억 원의 규모의 자기 주식을 장외 처분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요즘 이제 어찌 보면 2주 전에 그 트렌드 자체가 뭐였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네. 뭐 이건데, 사실 이 회사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따르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또 이렇게 또 어찌 보면은 딱딱 뭔가 아웃라인이 맞아떨어진다고 좀 표현해야 될까요? 자사주를 소각하는 부분들, 이제 그 처분한다. 뭐 어찌 보면 비슷한 거거든요.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 펩트론 회사가 자기 주식, 자사주와 자사주 신탁에 대한 부분들이죠. 여기 잠깐 표를 보게 되면요. 0.32%입니다. 여기 보시면 0.32%인데 요 물량을 지금 처분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소각은 아니죠. 네, 소각은 아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뭔가 또 연구비라든지 뭔가 어떤 회사에다 돈을 좀 쓸 거다. 요런 뭔가 이제 맥락으로 해가지고 장 외에서 우리는 이걸 처분하겠다라고 한 뉴스가 보도되면서 지금 뭐 한 2~3% 정도 애프터마켓에서 변동이 좀 나오면서 지금 3.5% 정도 상승으로 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오늘 전반적으로 증시 자체가 삼성전자랑 또 뭐 있죠? 바로 그 바이오 말고 조선 쪽이죠. 이쪽이 뉴스가 좀 돋보이면서 그쪽으로 수급이 쏠렸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펩트론과 뭐 이제 D&D 파마텍, 이따가 잠시 리뷰하겠지만 그런 종목들, 바이오들 2차전 좀 재미가 없었죠. LG 엔솔은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장이요. 10개 섹터 중에서 2개가 가면 나머지 8개 빠지고. 내일은 또 이게 연속성으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런 이제 형국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장인데요. 자, 펩트론 어쨌든 이런 분위기로 약간 살려줬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요. 펩트론 자체가 갖고 있는 자사주를 처분을 한다는데 이 처분에 대한 용도가 일단은 이제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새롭게 뭔가 투자하거나 이쪽으로 좀 결부되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뉴스라면요, 증시 자체가 크게 뭔가 많이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전에 7월 20일의 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FMC, 7월 마지막 날 FMC 새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지금 금리 인하 하면서 지난번에도 트럼프가 파월 연준 의장과 지난주에 만나서 FMC 그 뭐 리볼링 한다고 해서 연준 건물을 그 지하에서 서로 약간 이제 헬멧 쓰고 얘기하다가 금리 인하 하라고 파월 연준 의장의 등을 빡 때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웃으면서 지나갔는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FMC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고 실제로 파월의 비둘기적인 모습이 좀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펩트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고점 장대 양봉. 장대 양봉이 사실 신고가거든요. 뭐 10에서 15% 올라갈 수도 있고 뭐 20%도 올라갈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요. 지금 오히려 바이오들이 좀 빠졌으면요. 오히려 이런 기회를 결부지어서 내일이나 내일 모레는 뭔가 증시가 빠졌을 때 바이오가 빠지면은 저가면서 해야 된다. 왜? FAC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펩트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펩트론 현재 자사주 소각 모멘텀과 더불어서 이번 주에는 FOMC 모멘텀 익스니까요. 그쵸. 앞으로 더 큰 상승 이번 주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요. 하나오션입니다. 네. 이제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조선이 핵심 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오션은 또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하나오션 어떻게 보실까요? 실적 발표가 잘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잘 안 네. 나오면은
주주들이 전화하고 난리 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실적은 잘 나올 거다. 이게 핵심적인 포인트고 앞으로 가이던스 3분기, 4분기 어느 정도 예전에는 조선주들이 되게 안 좋을 때는요. 그 IR 담당자들이 가이던스 얘기를 잘 안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막 하나오션이 1분기부터 우리 뭐 2분기 때 좋을 것 같고요. 뭐 얼마 벌 것 같고요. 얼마 수주할 것 같다. 이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만큼 IR 담당자들이 회사의 IR 담당자들이 자신감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자신감이요. 내년 초까지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네. 내년 초까지 먹고 살 걱정이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올타임 하이가 나온 상황이라 좀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8월 1일 날 이제 유예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날 이제 협상 기한인데 지금 어느 정도 다 처리가 되는 것 같죠. 관세 내린 만큼 우리는 MRO 쪽으로 좀 내주는 형태. 이런 쪽으로 좀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조선주들은 하나오션, 뭐 HD, 현대중공업 뭐 이런 종목들은 또 군사 MRO 관련된 일정도 있고 이슈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군사랑 관련된 조선소 클러스트 조성도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신고가 넘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함부로 제가 이제 신고가 나온 종목들을 어디까지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단은 10만 원은 넘어갈 거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요. 순환매 도는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 두 종목이 대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오션 역시 조선에 대한 기대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관세 협상을 앞두고 더 큰 추가 상승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내일 실적도 긍정적으로 전망해 주셨습니다. 이제 리뷰해 보도록 할 네. 텐데요. 저희 포트 안에 있는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저희 40% 가까운 수익을 받고 목표가도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살짝 밀리던데 이제 포트 아웃하고 수익 실현하는 걸까요?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때 여기예요. 여기인데 이게 제가 뭐라고 했죠? 푸른 거탑 매매라고 해가지고 네. 푸른색 음봉을 잡아먹자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비슷하게 SK 하이닉스를 좀 예를 들어 설명드렸죠. 결국 이제 뭐 2차 전지 쪽으로 좀 움직인 것도 있지만 사실 포스코홀딩스가 뭐 지주사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상법 개정 이슈도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자원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자원 개발, 자원 전쟁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모멘텀에 대해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갔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지주사 상법 개정에 대한 이슈 때문에 올라간 거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을 뭐 이미 훌쩍 뛰어넘은 상황이에요. 제가 바라던 지점 여기 장대 음봉 나오는 자리죠. 저게 이제 그 아침에 8시 땡 하면은 이제 갑자기 이런 종목들이 많잖아요. 뭐 정말 거래량 별로 없이 이거 뭐 상한가 찍었다가 8시 5분 만에 쭉 밀리고 이렇게 뭔가 약간 좀 난해하게 캔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걸 이제 공략하자고 했는데 결국 적중을 했고요. 자, 포스코홀딩스는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목표 가격을 설정해 드린 것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뭐 테슬라가 앨런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쩌면 2차 전지 격도 있지만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죠. 컴콜에서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몇 분기 동안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네. 이걸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앨런 머스크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테슬라 주가가 어떻게 됐냐? 거의 뭐 그런 식으로 한 2번 정도 얘기했었거든요. 네.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를 안 좋게 주가가 되게 안 좋았어요. 실적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에서는 딱 수익 챙기고 나오자라는 점 참고하시면서요.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서요. 목표 가격은 추가적으로 더 높이지 않는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 40% 가까운 수익 봤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면서 포트 아웃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번은요. 지난주에 매수했던 D&D 파마텍입니다. 저희는 10% 수익을 보고 있는데 네. 오늘은 좀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맞았어요. 밀리는 것 네. 같아요. 이제 FOMC도 남아있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보실까요? 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오. 생각을 먼저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고요. 네. 10% 수익 나고 있다가 이틀 연속 이제 장대 음봉 맞으면서 좀 밀렸다. 이렇게 좀 보이면 되는데 굳이 이유를 따지자면은 뭐 그 노보노디스크의 그 위고비의 대항마인 마운자로가 뭐 한국 릴리에서 직접적으로 판매했다. 근데 뭐 D&D 파마텍이 뭐 직접적으로 뭐 정말 직접적으로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은 또 아니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오늘 반도체가 아니고 바이오가 대부분 약세였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10개 섹터가 있으면 지금 어떻죠? 한두 개 섹터가 올라가면 나머지 섹터는 다 하락이 나오는 수급적인 뭔가 불건전한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겠죠. 그에 대한 키포인트를 좀 저는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FMC까지 이제 오늘 지났으니까 3일 남았습니다. 네. 3일 남았는데 3일 동안 빠지면 오히려 저는 FMC 이후에
파월의 뭔가 도비시한 발언, 비둘기전 발언으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FOMC 전까지 만약에 다시 한번 뭐 펩토론의 효과처럼 장대 양봉을 뽑아주면서 신고가를 가게 되면 오히려 FOMC 전에는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형식으로 제가 시나리오를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FOMC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굳이 오늘 하락의 이유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냥 수급적인 불균형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종목으로 블랙홀 현상이라고 좀 표현해드리고 싶어요. 그쪽으로 수급이 약간 몰리면서 좀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나 싶기 때문에요. 이유 없는 하락은 또 다음날 정상으로 다시 회귀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요. D&D 파마테 저가매수 할 수 있는 기회다. 홀드 의견 드리면서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시면서 홀딩하는 전략 얘기해 주셨고요. 두 가지 시나리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도 유심하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추천주 만나볼 시간인데요. 이제 관세 협상 얼마 안 남겨두고 있는데 조선주 가져와 주셨다고요? 네, 조선주 가지고 나왔고요. 종목 바로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군산한 MRO 관련주입니다. 종목은요. HD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조선해양으로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버나 구글에다가 지도를 펼치셔가지고요. 군산 조선소라고 검색하면 딱 눈에 띄는 회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일대 지도에.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현대건설기계까지 거기에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면 되는데, 자 이게 좀 복잡하죠. 이전에 합병하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요.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지주사격이에요. 네. HD 현대중공업을 지주사격이고, HD 현대미포, 그다음에 HD 현대3호를 지주사격으로 지금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의 지주사, 모회사가 누구다? HD 현대. 복잡하죠? 말로만 들어도.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뭔가 이제 합병을 해가지고 진행이 됐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군산 조선소를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체입니다. 예. 실제로는 현대중공업이라고는 부지에 설명되어 있지만은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 회사가 HD 한국조선해양. 근데 똑같아요. HD 현대중공업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3년 4분기부터 다시 군산 조선소를 단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이전 정책이었죠. 군산항 MRO 관련된 클러스터 확대 관련된 조성 수혜가 기대된다는 점. 매수 가격과 목표 가격 좀 지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 가격은요, 약간 오늘 좀 약했어요. 좀 약했는데요. 35만 원 선, 35만 원 선으로 매수 가격 이하로 좀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목표 가격은 신고가 한번 바라볼게요. 40만 원 선 말씀 한번 드려보겠고요. 손절 가격은 타이트하게 32만 5천 원 선 말씀드릴 테니까요.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다 똑같습니다. 다 비슷한 모멘텀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요.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조선해양 자세하게 가격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매수가는 35만 원 이하, 목표가는 신고가인 40만 원 바라보고요. 손절가는 32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종목까지 모두 다 만나봤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고도 인사이트 들어볼 수 있죠? 네, 여러분 시장이 오늘 많이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지수는 괜찮았는데 등락 종목들이 너무 많이 빠지는 종목이 많았기 때문에요. 그 관련돼서 제가 또 코멘트 또 올려드릴 테니까요. 저녁 먹고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요. 네이버에 신광석 검색하시면 무료 주식 밴드가 하나 나옵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셔서요.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과 내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간단하게 세 줄로 코멘트해서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네이버 밴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니저님 네이버 밴드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 얻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광석 매니저 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